청와대 고위직에 있었던 분의 충격 폭로가 화제입니다. 사실이라면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 같은데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폭로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민정이 주도해서 출범시킨 TF고 거기에다가 검사들만 넣은 것도 결국은 민정수석의 결정이었을 것이고 총리의 지휘권이 제대로 발동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총리는 민생을 챙기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라서 디테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믿고 맡기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단장으로서 그 발표를 맡은 국무조정실장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그리고 늘 회의에 참석해서 주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개혁 작업이 이제 집권과 함께 있었잖아요. 당시에 적폐청산, 국민적 염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검찰개혁 작업을 했었는데 당시에 봉욱 현 민정수석은 당시에는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 대검 차장 봉욱, 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그 다음에 대검에 설치돼 있었던 이 사람들이 검찰개혁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형사정책 미래기획단 이런 단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임시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단장이 김웅이었어요. 근데 그때 봉욱과 김웅 두 사람이 민정에 계속 면담 요청을 하고 검사들도 수용하고 정부의 개혁 취지에도 맞게 수사 기소 분리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보고한 게 있는데 지금 한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당시에는 대검에 있을 때 본인이 추진했던 일들을 민정수석이 돼가지고 결국은 관철시킨 꼴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놓고서, 이거는 옛날처럼 누구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면서 이게 이상해지거나 이럴 일은 없겠구나라는 조금 일종의 안도를 한 점이 있었었는데, 그분들을 지금 완전히 상의도 없이. 들러리 내지는 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나? 이런 점들이 너무 좀 속상한 거죠. 박선원 의원이 그 지적을 하시던데 당에서 수기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당에서 수기한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했죠. 근데 그거를 국회가 논의하라는 말 이런 식으로 그 보도하는 데도 있고 그런 워딩을 쓰는 사람도 있고 국회하고 당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국회하고 논의하라는 거는 내란 세력이 포함되어 있는 국힘과 함께 논의하라는 얘기인데 그 논의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 건강한 논의가? 그러니까 당이 주도해서 이거는 법안을 새로 만들어라라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이제 인지하셨고 그렇다면 저는 누군가는 이거는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일에 실무적으로 어쨌거나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총리였고 그다음에 총리 밑에 국무조정실장이 있고 TF 단장으로서 그다음에 사실상의 실무를 총괄한 민정수석이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여기에 이제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주체로 참여를 하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고를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총리가 챙겨서 대통령께 보고할 일은 아니에요. 총리도 보고를 받는 입장인데 총리도 지금 SNS에다 올려놓은 걸 보면은 좀 이렇게 이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를 해서 잘 다듬어 가겠다라는 얘기로 봐서는 총리도 좀 당황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정확히 몰랐다는 얘기를 지금 총리도 어찌 보면 한편으로 표현을 하신 건데 그러면은 국무조정실장이 총리한테 보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민정수석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반드시 바깥으로 그 얘기가 나왔을 거고 시끄러워졌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옛날 검찰청 그대로 두자는 거냐 이 생각 그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사실 고검 무용론은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공소청 체제로 바뀌면서는 더더욱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게 결국은 담겨 있는 의도는 가장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게 상황 바뀌면은 다시 옛날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이제 명칭까지도 공소청의 장이 어떻게 검찰총장이야. 그러니까요. 그걸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에도 그런 의도가 드러난다고 보고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면 그러면 경찰청의 장은 치안총장이라고 부르고 기상청의 장은 기후총장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검찰총장과 대법관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기관이라는 거를 헌법이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본인들이 헌법기관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헌법기관이라는 근거가 그들이 내세우는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사항에 검찰총장이 포함돼 있다. 그 다음에 영장 청구권을 검사한테 부여했다.
요거거든요. 네, 충격입니다. 어느 봐도 빨지만 말고 비판할 것은 해라 라는 댓글이 요즘 참 많았습니다.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대통령의 능력을 믿기에 크게 걱정 안 합니다. 24시간 정치만 생각하는 제가 아마 7, 8단 정도의 기량이라면 젠프는 신진서 사범급이죠. 다만 바둑의 관점으로 풀이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야당의 공격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안에 실용주의라는 함정입니다. 대통령이 인사권 쥐고 있으니까 말 안 들면 갈아치우면 그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왜냐? 검찰은 단순한 공무원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사불이익을 당하면 반성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감히 우리를 건드려? 정권 끝나고 두고 보자 하며 조직적으로 뭉쳐서 저항하고 복수를 준비하는 무장 집단입니다. 과거 진보 정권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검찰 반발을 고려해서 타협하자 하다가 결국 그들에게 숨 쉴 틈을 주고 이빨을 갈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타협의 구실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할 피맺힌 교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검찰이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검찰 뒤에는 재벌이 있고 그 옆에는 보수 언론이 있고 그 위에는 관료사회가 있습니다. 이들이 똘똘 뭉쳐서 검찰 힘 빼면 나라 망한다고 확성기를 틀어댑니다. 이건 검찰을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자신들의 기득권 동맹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이 거대한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데 검사장 몇 명 내 사람으로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순진한 오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소명은 검찰 인사 정상화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구조화된 검찰 권력의 해체, 그것이 역사적 책무입니다. 관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맹수는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수거나 이빨을 뽑아야 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 비장한 각오 없이는 그 거대한 카르텔의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실용주의자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개혁가는 문제를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은 실용의 잣대를 버리고 역사의 칼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칼끝이 무뎌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저들에게 잡아먹힐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기량이 아마 4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바둑에서 7, 8단 정도 둔다고 훈수를 두는 게 아닙니다. 아마 4단 기량이면 절대 질 수 없는 바둑을 유리하다는 형세 판단으로 계속 후퇴하다가 역전당한 바둑이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숨통을 끊을 수 있을 때 확실히 끊는 것, 그 차이가 기량이라는 것, 기재가 부족했던 제가 30년 전 프로기사 입단에 실패하며 얻은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